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사실 저는 관심은 없었어요. 이걸 배워서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정말 구체적인 생각은 정말 1도 안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하남 미사에 있는 율리안나 비난 공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실입니다. 나이는 올해 42이고요. 그리고 13살 아들이 있고 계속 전업으로 이제 육아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결혼 전에는 그 외국계 코스메틱 회사에서 이제 영업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뭐 물론 일이 되게 재밌기도 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제 성향상 너무 이제 경쟁 구도에 이렇게 몰리는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만두고 열심히 뭐 몸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한 몇 살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다시 일을 해야겠다라던가 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 같은 기혼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아이를 낳고 사회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기가 되게 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시도하는 것조차가 되게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까지 뭐 주얼리 이런 걸 하신 건 아니고 네네. 아예 이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새로 시작하신 거고 그렇게 몇 년 정도 하시다가 만 1년이 안 되게 이제 배웠어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서 또 그 매년 그 지자체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관심은 없었어요. 이걸 배워서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정말 구체적인 생각은 정말 1도 안 했었거든요. 저희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그 지도한 제자들 중에서 이런 창업 아이템을 성과 이런 것들을 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어쨌든 그런 열의가 저한테 좀 부시가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몇 명 그 같이 네네. 참여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도 지금 다 창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한 친구는 디자이너, 또 나머지 두 친구는 그냥 취업을 하고 있어요. 창업이랑 취업이랑 또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일단 저 같은 그 육아맘은 이렇게 커버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줘야 온전하게 직장 생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병행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도 사실 많지 않고, 뭐 여건이 그렇다 보니 이제 창업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육아맘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그런 어떤 사회로의 진출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모아놓은 자본이 많다면 뭐라도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외벌이인 그런 일반 그런 중산층 가정에서 갑자기 뭐 창업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시작한다 그러면 누구나 가능한 그런 사업 분야인 것 같아요. 대표님도 좀 이제 소자본으로 시작하신 정말 소자본이죠.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저도 뭐 한 200만 원 안팎의 정말 소자본으로 그러면 200이 초반에 어떤 데 쓰였나요? 공방을 창업했으니까 공방에 필요한 집기들, 뭐 책상이라든지 정말 기본적인 의자라든지 재료, 은재료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썼죠. 예. 임대료, 공방 임대료 같은 거는 그 창업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1년간 창업을 지원하는데 사업장이 1년간 이제 무상으로 렌털 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도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고. 보면은 막 비대면 수업 같은 것도 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많이 런칭을 하셨고 네네. 또 아예 키트 같은 것도 이렇게 네. 판매를 하신다고 봤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원래는 이제 귀걸이가 주얼리에서 가장 그 판매가 많이 되는 아이템인데 귀걸이의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이제 봤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귀걸이 같은 게 성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사람들이 또 뭔가 또 욕구가 있잖아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있으니 마스크 줄 같은 거 하면 좋겠다.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택배로 보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번뜩 든 생각이 지금 언택트 시대니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게 유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키트들도 막 개발하기 시작했죠. 블로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1인 사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SNS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를 하셨는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블로그는 사실 만들어 놓고 뭐 사업을 제가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블로그를 내가
어쨌든 개설을 해놨으니 거기에 뭔가 나의 일상을 올리든 뭘 하든 뭐라도 시작을 해야겠다 싶어서 1일 1포스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저에 대한 도전인 거죠. 내가 과연 1일 1포스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되게 중압감이 있어서 그거라도 해야지 살 것 같더라고요. 출근해서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작업하고 그거 내가 스스로 찍고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작년에 만들어놨던 작품들 또 뭐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계속 올려보고 적절한 키워드가 뭔가 고민하면서 또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30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거 보고 누군가 이제 클래스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 연인들이 데이트할 곳이 없다. 그래서 연인들의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소수 정의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포스팅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그분들로 인해서 아 이게 블로그가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경험한 거죠. 그리고 정말 좀 신기했던 게 하남에 있는 공방이니까 하남에 있는 시민들이나 하남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서울 저 끝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지방에서 가끔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게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홍보가 블로그를 통한 홍보가 정말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잠자면서도 오늘 내일은 뭘 쓰지? 오늘은 뭘 쓰지? 하는데 뭐 결국은 찾아보면 결국 다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스토리를 붙여볼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책에 관련된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은 나의 주얼리를 소개하면서 책 홍보도 간략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뭐 밥을 먹으러 갔다 하더라도 밥만 먹는 걸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밥 먹고 또 공방에서 작업하는 사진이랑 또 연결해서 뭐든지 어쨌든 주얼리 공방하고 연결하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소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 나누긴 했는데 비대면 강의 하신 거를 뭐 시작부터 진행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가 재료 사려고 동대문에를 이제 몇 번 갔었거든요. 그때 유행하고 있는 상품들이 막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취향도 아니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도 아니고 그 다음 주 또 이제 물건 할 일이 있어서 또 갔는데 또 막 더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있으니 마스크 줄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동대문 갔는데 그때 그게 정말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이렇게 해서 팔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재료를 조금 이렇게 사입해 와서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도구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키트여서 요거를 이제 키트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한번 판매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지인이 또 마침 이제 공방에 놀러 왔어서 딸이 만들고 또 엄마가 만드는 거를 촬영을 했어요. 촬영하고 그걸 지인이 이제 동네 맘카페에 올려줬어요. 그거 보고서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하기 너무 괜찮은 키트인 것 같다 해가지고 여름에 8월 달까지 한 2달 정도 7월 8월 공방에서 그게 매출이 제일 컸어요. 한 사람씩만 예약 받아서 한 타임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방역하고 또 그 다음 타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공방 가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트랩도 많이 파시고 이렇게 키트를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그 키워드가 비대면 프로그램, 언택트 프로그램 이런 식의 키워드를 썼었거든요. 뭐 학교나 이런 데서도 학교에 그런 체험 프로그램, 진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취지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 영상 그대로 보내드리고 키트만 새로 또 구성해서 보내드리고 지방에서도 연락이 오셨고 뭐 공공기관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키트 판매를 조금 꾸준히 많이 했어요. 입소문이 나나 봐요. 그런 식으로. 입소문이 아니면 다 그냥 나거나. 블로그만 보고 이렇게. 네. 검색해서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이제 자기네 성격과 맞는 것들을 컨택하시는 것 같아요. 경력 단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스텝을 망설이는 경단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하남인데 젊은 신도시가 생기긴 했지만 덩달아서 그 엄마들의 실업률이 되게 높은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그 전에는 되게 뭐 잘 나가는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할 만한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해왔던 그 절차가 되게 뭐 문턱이 높은 절차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뭐 작은 그런
어떤 희망이나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작을 두려워하는 분들한테 그런 문턱이 낮은 어떤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의 경우는 그 한 발짝이 어떤 거였을까요? 하남시 그 프로그램 신청이었을까요? 네, 교육 사업. 교육 사업 신청. 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에 뭐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했던 그런 교육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 사업들을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자금이 없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그런 채널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용기만 내서 하더라도 시작이 되니까 시작을 일단 해놓으면 진행이 되면 또 결과가 또 좋든 나쁘든 결과가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뭔가 했다는 거, 새로운 뭔가를 도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자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을 얻어서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또 뭔가를 이뤄내고 어떤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